그래서 그 없앤 사람을 생명들 전체에 대한 뭔가를 깊이 가졌구나, 여기가. 아,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구나. 좀 더 깊은 이타심을 근거로 한 세계관을 분명히 남겨주셨구나. 몇 글자 안에, 네 글자 안에. 인간만 알아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의 얘기하는 인간에는 좀 그렇잖아요.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높은 뜻을 가진 민족이, 이런 것을 표방한 민족이 몇 군데나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 쉽게 설명하면 없이요. 없이요. 여기밖에 없이요. 왜 그럼 한반도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굉장한 문명의 사람들이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석기 지나서, 구석기도 여러 개로 나눕니다.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왔대요. 그죠? 다 그렇게 배우셨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역사가 5,000년, 반만년 역사다. 그럽니다. 자, 제가 지금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았는데요. 일제시대 이후에 사람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일제시대 살았던 분들이 그 다음에 또 새끼를 낳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죠? 일제 이전에 조선은 일제는 조선의 연장으로 이렇게 왔죠? 조선은 고려의 연장으로 쭉 올라가죠? 야, 그러면 철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앞전에 청동기하고 청동기 사람들 다음 입장, 철기 입장 안 했죠? 청동기가 철기로 이어졌겠죠? 신석기 아웃, 청동기 시작 안 했겠죠? 구석기 그랬죠? 한반도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공룡의 얼마 전에 나타나서 공룡의 발자국서부터 공룡의 머리서부터 두뇌까지 다 나오죠? 한반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첩되어 있다. 얼마나 좋은 땅이면 수천성에서 지진 납니다. 일본에서 지진 납니다. 한반도에서 지진 잘 안 납니다. 그죠? 한반도의 퇴적층을 보면 구석기, 신석기서부터 쭉 무슨 백악기, 뭐 무슨 먼 기 해가지고 온갖 기가 다 나옵니다. 그죠? 이 땅이 어떤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구가 요동을 쳐도 요 땅은 이렇게는 있는 땅이에요. 세계 지도를 헷가닥 뒤집어 보면요, 기가 막힌 현상이 하나 나와요. 이쪽에서 부는 태평, 저쪽에서 부는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뭐가 막아줘요? 일본이 막아주고 대륙이 막아주고 가운데 딱 놔놓고 사방이 사라라라 둘러싸여가지고 막아줘요. 이 지구에 정말로 알토란 같이 중심적 역할을 쭉 해온 거야. 왜? 다른데 조사해보니까 옛날에는 사막에 물고기가 살았어요. 웃기죠? 그죠? 사하라 사막에서 물고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데는 뭐 했다는 소리예요? 뒤집어 졌다는 소리죠. 우리는 공룡이나 지금 저랑 똑같이 사는 거 있잖아요. 야, 기가 막힌 땅에서 살고 있구나.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누가?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뜻으로? 야, 지금 우리 입장에서 제가 저만 이렇게 마시겠습니다. 아우, 뜨거워요. 야, 대한민국 한반도의 자랑 중에 자랑은 이겁니다.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작이 어디냐면 임수, 물이죠. 물에서 시작합니다. 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행은요, 국가를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국가를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행의 시작을 왜 물로 받냐면요, 밥은 대충 굶어도 40일까지 굶더라고요. 그죠? 예수님도 대충 40일 정도. 그 다음에 물은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근데 나무나 이런 거 뭐 대충 뭐 하는데 물은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이건 끔찍해요. 우리나라. 왜 한반도에서 고도의 문명이 계속 이어져 왔냐면 이게 비밀이에요. 물이 비밀입니다. 한반도에서 감천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물 떠서 먹었어요. 지금 생수 사는 시대 말고 중국에 갔었는데 제가 91년도 뭐 이런 식으로 중국에 가니까 물 못 먹겠어요. 그죠? 물을 못 먹겠어요. 지금도 생수 먹는데도 정말 싫어요. 힘들어요. 자, 이게 뭐하고 관련됐는지 아십니까? 물이 좋으니까 나무가 좋습니다. 오행상생을 쭉 보시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다 좋아요. 한반도에. 그래서 환갑지난 수염이 허연 사람들이 삽니다. 신선의 나라. 선자가 등장합니다. 산에서 사람이. 그죠? 이게 등장합니다. 신선의 나라라고 그래서 기록되는 겁니다. 왜? 수염이 허옇고 머리가 허연 신선들이 사는 군자의 나라예요. 중국은. 기록을 뒤져보시면요. 대부분이 30, 40대에 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30, 40대 정신연령하고 그죠? 60살이 환갑이 넘는 연령층하고 어디가 더 문명적이겠습니까? 60이죠? 그래서요. 자세히 보시면 기록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고려 조선 참 신기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중국이 청나라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택하기 전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나라 이름이 몇 글자입니까? 왜 글자입니까? 청나라, 그죠? 명나라, 당나라, 수나라, 송나라 대부분 한 글자예요. 그죠? 우리는요. 고려, 조선, 그죠? 두 글자예요. 고구려는 아닙니다. 고구려는요, 정확히 뭐냐면은, 고려가 있으니까 그 앞전에 고려가 있었으니까 고구려예요. 조선이 있었으니까 고조선도 아닙니다. 그거는 저 앞전에 조선이 있었으니까 같은 글자니까 앞에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고자를 하나 더 붙여서 고조선입니다. 두 글자를 써요. 참 신기하게. 기록에도 그렇게 간혹 나옵니다. 원래는 주로 한 글자입니다. 고자를 보세요. 고가 높을 고자를 씁니다. 옆에 제자를 쓰죠. 신라는 새로운 신자를 씁니다. 라자도 화려하다, 뭐 이렇게 빛나다, 뭐 비단이 라자를 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이쪽하고 이쪽의 앞에 부분이 뜸이 뭐예요? 높은 며, 화려한 며. 높은 분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상하죠? 백제는요, 제가 백제를 연구했는데, 기록에 100백자를 쓴 게 있고요. 10십자, 온조 십자라고 해서 십제를 씁니다. 10가문이 모여서 온조 십제를 만들고, 100가문이 모여서 백가제해라 해서 백제라고 해요. 100개 가문이 모이는데 제예요. 10제, 꿈이 뭐죠? 10개, 100개. 근데 기록에는 흰 백자가 있어요. 하얀 제나라사. 제나라가 있었어. 어디에? 제가 기록을 뒤져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강태공 아시죠? 낚싯대 들여놓고 60년을 기다리신 분. 그분이 세운 나라 이름이 제나라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그죠? 그 제나라의 강태공을 흔히 제환공이라고 합니다. 환자가 바로 환웅할 때 환자입니다. 신기하죠?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는 새로운 라국입니다. 라국이 중국에 있었냐? 있었습니다. 흉노 라자가 있습니다. 흉노족이 만든 라국이 있습니다. 수메르 거기 쪽 사람을 보면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누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서 나온 두상이나 이렇게. 황인족. 그 문명 이름을 라 문명이라고 합니다. 라. 태양할 때 라자입니다. 빛을, 그러니까 라 왕, 라 문명 이렇게 표현해요. 라. 이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지배자 등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국이 있었던 거예요. 여국은요, 징기스칸의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뭐 이런 표현이 다 고려라는 뜻인데 려국인데 려의 장수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건 원나라를 세우고 원나라는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마누라가 다른 부족에 붙잡혀 있는데 10년 동안 애를 하나 만들어내요. 자기가 데리고 옵니다. 왕은 누가 돼요? 바로 10년 동안 다른 부족에다가 빼앗겼던 와이프의 애가 됩니다. 중에 하나가 어떤 피로서 이어지질 않아요. 모계 중심 사회는 피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인사를 하는 사람이 높습니까? 인사를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받는 사람이 높죠? 그러면 가까운 역사 조선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이씨입니다. 전준리가 이씨 아저씨가 일어납니다. 임금이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 세수합니다. 닦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문안 갑니다. 대비마마 문안 올리옵니다. 대왕 대비 살아계시면 대왕 대비마마 문안 올리옵니다. 그러면 누가 높아요? 그러고 나서 뒤져봤어요. 제가 뭘 뒤져봤냐면 정승판서 성씨를 뒤져봤어요. 정승판서 성씨가 참 신기하게 왜 대왕대비나 이 대비마마나 중전하고 비슷하죠? 다 똑같아요. 대부분. 무슨 소리냐면 왕을 뺀 나머지는 누가 해먹고 있었어요? 왼척에서 모계를 중심으로 해먹고 있었어요. 저희 윤가는 한 고려하고 조선의 한 3분의 1의 정비들이 윤가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정승이 많이 나왔어요. 판서도. 가만히 생각했더니 야 할머니들이 다 짱짱했던 거예요. 집안의 누님이 짱짱한 거야.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의학했어요. 제가. 아 여자 중심으로 가구나. 원나라에도 그래서 시제를 고려에다가 지내요. 고려에 와서. 우리는요 공녀가 가면요 가기 싫어가지고 울어요. 그래가지고 노비를 대신 보내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원나라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이쁘고 제일 잘난 거 누구 거? 황제 거. 그 다음은 황실 거. 그 다음에 중앙의 대신들 순차적으로 내려서 제일 못난 이가 어디로? 변방에 출전 가는 장수의 본처로. 미쳐 환장하게 돼요. 우린 공녀로 보냈는데.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귀족집에서 양반집에서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니 거기서는 황녀가 돼. 근데 남자는 뭐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칼싸움하고 돌아다니느라고 안에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건 누구예요? 여자야. 그러니까 시제를 지낼 때 어디로 보내? 고려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어왔어요. 뭐 중심으로? 시? 아니에요. 여자 중심인데 이게 우암 성시열 이후 정조 때 이후서부터 다 부계사회로 바뀝니다. 굉장히 강력한 부계. 영조가 오래 살거든요. 80 몇 살 살아서 앞에가 다 가요. 여자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정순왕후하고 나중에 정조하고 쌈 붙여가지고 정조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우암 성시열 이후서부터 성리학 중심의 부계가 확 가버립니다. 내치를 했던 데는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록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기가 무시무시한 뭐의 이음이었냐면 이즘의 이음이에요. 이즘, 이데올로기. 어떤 이음이냐? 우리 가계, 우리 가문. 가문에 자 보세요. 학교에서 배우셨을 때 고려시대 때 대릴사위가 돼요. 맞죠? 조선도 대릴사위 제가 의외로 많았어요. 대릴사위는 남의 자식 데려다가 뭐 했냐면 우리 가문을 이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 무슨 혈통적 뭐를 따진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뭐를 따진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입 자체 이거를 따진 게 아니라 육을 따진 게 아니라 정신, 어를 따진 거예요. 어떤 가문이냐? 너 윤가냐? 최가냐? 박가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다른 데서 태어났는데도 여기 와서 박가 그러면 이제 박가가 된 거예요. 그 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전자적으로, 학자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쭉 계산해 보니까, 나나, 김영풍, 우리 이사장님이나 유전자에, 그죠? 대충 섞였을 거 아닙니까? 한 10대, 20대, 30대 가면요. 저기나 여기나 지금 김가요, 윤가로 바뀌었지. 알고 보면 육체 덩어리의 유전자적으로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김 이사장님은 김가의 어를 갖고 지금 생활하십니다. 저는 윤가의 어를 갖고 지금 윤가라고 막 떠들고 다닙니다. 그죠? 지구촌에 수없이 많은 민족과 종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를 얘기합니다. 우리만 국가 교과서서부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그 이타심과 거대한 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목표를 어디다 두냐에 의해서 그리 갑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저기 어디서 서울 여기 강북구 여기로 오겠다고 목표를 주면 일이 옵니다. 그죠? 우리가 한국인의 어뢰, 우리 조상님들이 그 목표를 건국 기념에다 뒀기 때문에, 그런 데다 뒀기 때문에 우리 그리 갑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한 그 이유, 조화로운 세상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성경에 6일째까지 만들고 7일째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조화로운 세상, 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신이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그 노력을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그런 일을 해요. 큰 뜻을 품고 합니다. 삼각산이 그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봉황각이라는 곳을 손병희 선생님이 하시는데 천지임, 삼재가 합일되는 곳이다 해서 3월 1일을 선택하셔요. 손병희 선생님께서. 봉황각이라는 곳을 일제가 들어오면서 계획을 잡으시고 493명이라고 하는 천도교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77에 49, 49일씩 이심환성이라고 하는 몸을 버려서 본성으로 돌아간다 해요. 몸을 바꿔서. 그 훈련을 해서 죽게 합니다. 언제? 1919, 10시, 100년 후를 본 거대한 꿈. 손병희 선생님이 3.1운동을 일으킵니다. 3월 1일로 잡습니다. 태기를 손병희 선생님이 하십니다. 세종교를 연합합니다. 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 그래서 33인, 33을 놓고 시작합니다. 숫자도 굉장히 수비입니다. 그분이 100년 뒤에 한반도에서 뭘 하라고? 세상을 정말 밝히는 횃불을 들으라고 시범한대요. 천도교가 이제 봉황각 그건데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손병희 선생님, 왜 기독교가 더 많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에 저거를 다 죽으러 가는 거야. 너희들은 앞으로 할 일이 있어. 그래 합니다. 다 죽을 걸 알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횃불을 들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지금 횃불을 들어서 그 언젠가 그 시대가 올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인해 시대로 민들이 다 올라갈 때 억압받고 폭력에 하는 분들이 다 사람다워지는 정말로 행복한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는 그 시대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샘플 시범을 보이자라고 손병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저의 눈에는 그런 것만 보였어요. 제가 오늘 산하고 선을 얘기하는 건 이 삼각산이 바로 그러한 어를, 한국인의 어를 품었던 데예요. 1월에 오락도라고 해서 조선 왕이 있으면 뒤에 배경이 1월, 다음에 산 5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조선 때 벼슬이 제일 높았던 산이 삼각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북두칠성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죠? 조선 정봉으로 쭉 지나가는. 그냥 무학대사께서 이렇게 여기다가 터를 잡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봉황각의 비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서 세상이에요. 세상을 구제할 사람들이 많이 나온대요. 살아있는 부처요. 성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대요. 삼각산에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딱 이제 중국 가서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족의 무당이 찾아와가지고 통역하자매한테 저한테 얘기하면서 딱 두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와서 돌을 이렇게 세운대요. 근데 올 3월 달에 제가 태권도, 아이언 태권도라고 태권도 올림픽에서 지키는 운동을 김 이사장님이랑 같이 했는데 중국 가서 홍보 설명회를 했는데 인민일보에 그러니까 인민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굉장히 크게 났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국의 태권도는 한마디로 도다 이렇게 봤어요. 야, 저 몇 년 전에 그 만종인데 만종 무당이 와서 저한테 중국에 와서 돌을 꼭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뭔 소린가 했는데 정말로 올 초에 제가 가서 몇 군데 나왔냐면요. 중국 언론 500군데 나왔습니다. 알롱 태권도가 중국에 한 3만 5천 네트워크를 갖게 되고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어요. 태권도가. 야, 왜 태권도가 돌을 그렇게 중국에서 관심 있냐? 애들이요, 한 명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애가 하나예요. 버릇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권도를 가리키니까 갔다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무 위원 중에 하나가 야, 너 왜 이렇게 착해졌냐? 그러니까 태권도를 배웠대요. 그래서 중난하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와대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최고위층의 한국인 사범을 내려다가 태권도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태권도를 중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정규 국가 과목으로 만들고 있어요. 한국의 어리 그렇게 도가 돼서 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방향에서 영향을 줬던 진짜 이유, 왜 우리는 천손이라고 하고 천손민족이라고 그러면서 이 얼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떤 사명이냐? 그 얼이 뭔데? 라고 하면 얼빠지죠? 갑자기 대답할 얘기가 없어요. 얼이 뭐지? 근데 가르쳐 주셨어요. 4글자로. 홍익인간. 근데 인간만이 사람 아니에요. 강아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뛰어노는 귀뚜라미서부터 산천의 초목까지 환경. 인간이 혼자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매함을 이제 한국의 한반도에서 깨우쳐 주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간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인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 다시 얘기하면 세상 자체가 조화롭고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너희 한민족이 나서라. 이거를 저에게 우리 피로, 근데 사실 뭐 피도 그렇지만 이 정신으로 이어내려 주신 조상님들의 하느님의 부처님의 그죠? 명령이시죠. 사명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사명이 그 얼 속에 다 담아 있습니다. 우린 그 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런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너무 길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중 작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거의 사둔운동 때처럼 우리 한민족의 어를 일으키고 또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종교나 어느 하나의 단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우리 민족 구성원들과 모든 농단이 한 힘을 합해서 과거의 삼일운동 때처럼 우리가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는 삼각산과 백악산의 어를 살리는 사람들 고문으로 계시는 정세욱 박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약산의 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우리 윤영영 작가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위침을 많이 받고 불행했지만 더 불행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 이조실록이라든지 무슨 뭐 경국대전이 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있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엔 백성들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그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고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역사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조선조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일제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역사의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곡을 해가지고 우리 한민족은 과거에 조상들의 한 것이죠. 모든 지적도 없고 뭔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도 없고 아주 비열하고 그리고 상당히 좀 나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것을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총독부를 갖다가 그 건설하고요. 총독부는 우리 조상들의 어리 삼각산, 북악산 저기서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끊어버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만들고 뭐 말뚝을 박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곡된 역사관을 자꾸 심어줘가지고 우리 한민족으로 하여금 좌절감에 빠지고 아유 우리 한민족은 할 수 없는 민족이로구나 식민 통치나 받아야지 이렇게 만들도록 왜곡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우리가 빨리 이제 역사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역사를 공부한 사람도 없었고 그 당시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 이병도 박사가 유일했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이병도 박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뭐 사적을 들펴보니 그동안에 연구한 것도 없고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스승이 그 일본의 유명한 그 교수인데 이 일본 정부에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왜곡시켰는데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이병도 박사. 이병도 박사가 조금 좀 더 올바른 역사의식을 그래도 좀 연구를 해서 좀 심어줬더라면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그냥 스승이 왜곡해놓은 거 그 역사를 그대로 해가지고 써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한국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걸 읽어보니까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대학교 들어갈 준비만 했는데 국사대관이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읽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뭐 기묘사와 을사사와 무슨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고 단파싸움하는 거, 사화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참 이순신 장군이 싸운 거 강감찬 장군이 싸운 거 무슨 뭐 권율 장군이 싸우고 이런 거 참 굉장히 얼마나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신을 나타내는 겁니까? 임진왜란에 대해서 요만큼 써 있습니다.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권율 장군은 딱 2줄이에요. 2줄. 그래서 참 그때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되지만 아니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잘한 것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잘못한 것만 이렇게 많이 써놓고 잘한 것은 이렇게 없나 이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의구심만 가졌지 뭐 그거를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잘못 쓴 거 아니야? 이거 역사책을 이렇게 썼어.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학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25 동란을 맞게 되고 뭔가 회복되는 것 같다가 또 5.16을 맞습니다. 5.16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잘 살아보자. 지속적인 고도 경제 성장. 이래가지고 물질적인 성장을 하고 수출하는 데만 온 심혈을 기울였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어리라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그래도 민족적인 자각을 좀 하고 도대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뭐냐? 아까 우리 홍익인간 좀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외국에 말이죠. 위대한 그 국가들 소위 그 국가들 보게 되면 역사의식이 투철합니다. 전부. 영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역사에 대한 것을 얼마나 그 역사를 쫙 기술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자긍심을 갖게 하고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어깨를 딱 펴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저 조그만 나라가 뭘 가지고 합니까? 그 시오니즘, 시온주의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걸 하나의 그 언어로 해가지고 크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라는 거 가지고 막 나가고 어떤 한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그 정신적인 줄기가 있고 얼이 있는 건데 홍익인간 저도 이제 배우면서 우리나라에는 홍익인간이 있다. 오늘 좀 그 말씀을 드리면서 홍익인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뭐 자연과 뭐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융합을 이루는 그런 훨씬 있는 세계를 만들어간다. 아주 그 굉장히 그 높은 이념이죠. 그러면서 좀 더 세계에 펼쳐나가라. 참 우리에게 좋은 과제를 주셨는데 어떻든 저는 그러면서 우리도 홍익인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러나 저는 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어를 찾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이 더구나 이제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또 이상하게 국사학자들이 또 왜곡되게 막 역사를 막 쓰고 그래가지고 참 애들 참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이 전교조에서는 요즘은 못 그러지만 한때는 학생들을 놓고 야 교과서에는 남쪽에 저 북한에서 남을 쳤다 그러지만 사실은 말이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남쪽에서 북한을 친 거다. 이따위로 가르치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러니 역사학자들까지도 일부 그 왜곡된 사관을 자꾸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방황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라도 이 우리 민족의 얼, 특히 삼각산의 얼 이것을 찾자. 손병희 선생께서 아까 그 참 왜 여기서 이렇게 이루셨고 그리고 왜 고향에 묻히시지 않고 삼각산에 묻히셨느냐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깊이 좀 새기면서 올바르게 우리의 얼을 찾아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전파시키고 나가서 우리 윤영용 작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전파해서 세계 평화, 융성 모든 사람들의 그 번영과 그리고 홍익인간의 본래의 정신을 살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모임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참 여러분들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되고 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의 이 모임이 이 홍익인간의 정신, 삼각산의 얼 이것을 바로잡아서 이것을 우리 온 국민들에게 확산시켜서 의식화하는 그런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제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풍 박사님, 우리 상대벌 상임준비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없어지는 시대가 돼서 우리들이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분들이시죠. 우리 선덕 큰 스님 화계사의 큰 어른이시고 우리 박토시 목사님 잠깐 쓰시고요. 우리 선덕 스님은 화계사의 원로 스님으로서 역할을 아주 많이 했어요. 조금 쓰시죠. 네. 지금 수학 스님도 같이 하셨는데 지금 일본 출장부인 하셨고 박덕신 목사님은 잠깐 서요. 제 세녀집에 한복을 잘 입고 다니셔서 제가 마음 놓고 이제 양복을 입었습니다. 박도식 목사님 우리 감리교 쪽에서는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신 분이시고 지금 수유동 교회 수유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사무국장이 마침 우리 박덕식 목사님의 아드님이라 돈 안 들이고 지금 부려먹고 있습니다. 박도식 목사님께 또 박수. 그다음에 우리 장미자 미스장 미스장 잠깐 장미자 선생님 여러분이 아시는 같이 연극 배우 삼각산 극단의 대표이시고 전국구 선대장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인물이시고 요즘 빼어난 미모와 지성을 아니 왜 웃어요? 오늘 또 영감님 박웅 선생님 오시라고 했더니 또 안 오셨네. 차비가 드신다고 하셨네. 우리 장미자 회장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그 옆에 그 아까 경과 보고 가신 유원규 목사님이신데 잠깐 서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한빛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품이 넓어가지고 제가 못 따라가요. 저는 IQ 90밖에 안 되는데 저 양반 있으면 갑자기 2, 300으로 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김창 선생님 계시네? 김창 선생님은 우리 동네 할아버지 산소를 김창숙 선생님의 손자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창 선생님, 신산 김창숙 선생님 기념사업회를 맡고 계신데 오늘은 유림 대표를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김창숙 선생님께서 33인의 유림 대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뒤에 역할을 다 하신 분이 신선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아버지를 우리 강북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신경 쓰죠?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범창 그 천도교 수련원 원장님, 의창 수련원 원장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6일날, 12월 6일날 천도교 봉황각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같이 듣고 4일까지 오는 그 순례길을 탐방합니다. 둘레길은 순례길을 제가 만들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둘레길이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12월 6일 날 또 오시면은 봉황각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아마 잘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찬환 교수님 돈 벌어서 지금까지 돈 벌어서 골동품만 모아가지고 그래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요즘에 삼세끼 잘 집에서 드시고 있습니다. 최찬환 교수는 원래 시립대학 건축 교수신데 우리 강북구에부터 서울시부터 해서 모든 사업에 함께 해주셔서 오늘에 이렇고 그 집은 여러분 가보시면 놀랍니다. 골동품 그러니까 돈으로 월급 타서 전부 그것만 이제 사시는 게 박물관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오늘 제일 여기서 연배가 많으신 분인데 최의필 회장님, 노인회 회장님 나오신 최의필 회장님은 90 조금 안 되셨습니다. 90
조금 넘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세욱 박사님은 아까 축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명지대학 부총장을 하셨고 행정학 계통에서는 또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에서 저 앞서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또 특기는 원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총동창회 행사에 가서 노래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또 특별히 우리가 부탁하면은 반주 없이도 아무 때나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강연하신 우리 윤 작가는 저와 함께 태권도 아이러브 태권도를 같이 했고 우리 삼각산에 관한 연구를 저와 같이 했고 천도군 봉황각에서의 그 비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까 100년 뒤가 선생님 100년 뒤 말씀하신 게 언제예요? 2019년 얼마 안 남았죠? 네. 자, 우리 몸은 몇 장 몇 부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5장 6부인데 우리 민족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지. 누가 10%라고 그랬어요? 응? 얼굴 좀 들어봐요. 심포를 하시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수를 칠 때 보통 5장 6부 생각해서 11번을 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한 심포가 있기 때문에 12번을 칩니다. 제가 함께 박수 치겠습니다. 시작 한번 하세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번째가 뭐라고요? 대한민국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한의 민족이기 때문에 한은 한푸연한 한이 아니고 그 한자 같이 쓰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토는 새벽에 삼각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슬을 먹으면 들국화를 매일 하고 요즘엔 찬스를 맞으면서도 청초한 사태를 간직하는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에 1000번의 일침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았을 백성들의 한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삼각사 진수복이 파헤치면서 멋있게 자리하고 있는 소나무의 생명력에서 우리 조상들이 꿋꿋한 기상을 되새겨봅니다. 홍익인간의 단군조선 고구려, 발해, 신라, 가야, 백제, 고려, 조선 흥망성쇠의 역사에서 당나라가 고구려, 발해,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모든 서고를 불태웠습니다. 책을 다 불태웠습니다. 일본은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거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어느 나라나 망할 때는 왕과 지도자들이 얼이 빠졌을 때입니다. 고구려가 그랬고 백제가 그랬습니다. 조선조의 인조 때 정유혈안과 병자호란 10년 안에 두 정쟁을 치르면서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870만 인구에 50만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신음, 특히 여성들에게는 돌아와서도 환양년이라는 족쇄를 채웠으니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1110년 8월 19일 대한제국을 강탈했습니다. 1910년 1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계속된 제1차 전국 서적 색출에서 단군 조선 관계 고사서 등 51종 20여만 건을 수거 불태운 것이 바로 1년 2개월 동안입니다. 그 무렵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 역사 말살이 시작되었으며 선봉으로 움직인 것이 교토대학의 조교수, 젊은 국수주의 국학자 금서룡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토대학 조교수였는데 나중에 경성제대 교수로 임명하고 그는 차츰 기고만장해서 로마를 정복한
개선 장군이랑 행세했습니다. 1110년 11월부터 27년 동안입니다. 단군 조선동 한국 상고사를 왜곡 말살시키는 작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제일 추앙받는 역사학자가 바로 금소룡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까꾸로 일본 사람을 찾아야 해서 요걸 찾아낸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거두이신 분, 아까 저는 이름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정세혁 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금소룡 경성제대 교수의 조수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임 교수 밑에서 조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라는 대로 닫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역사학계를 지금까지도 일제 친일 사관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이른바 주류 사학으로 사학계를 앞두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로 이 부분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장씨 개념은 물론이요, 기가 센 산, 바다, 지명 모두 그 기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길을 두기 위해서 새말뚝을 박았습니다. 여기 제가 가져온 새말뚝은 삼각산 백운봉에서 모셔온 겁니다. 박수 한번 하시거든요. 네. 전국에 새말뚝만 꼽는 소윤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생을 이 일만 하는데 정부에서 일을 한 장 보태주지 않고 지금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를 헤매고 산을 헤매고 자기 돈을 써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일본은 국가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와 일본의 차이입니다. 자, 이 새를 보시면은 특별한 새입니다. 이따 와서 만져보시는데 550 내시죠. 자, 2003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북한산에서 삼각산으로 명칭을 보관함과 동시에 명승 10호로 지정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북한산이라 쓴 분들이 강북교도 계십니다. 2003년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명승 10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2005년에는 산림청에서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백운도를 백운봉으로 명칭을 보관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드물게 산림청 연수를 갔습니다. 서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끝날 때쯤에서 잠깐 설명할 게 있습니다 하고 삼각산을 설명했습니다. 삼각산 소나무가 다 죽어간다. 이 소나무를 살리고 싶다. 돈을 달라.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을 모셔왔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삼각산이 어느 산인지 아느냐. 그 중요한 것, 위대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산림청장이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진행해서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운봉을 여러분도 백운대라고 합니다. 대라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올라가서 넓은 것을 대라고 그러는데 봉은 기가 세기 때문에 다른 좀 바꿔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유산에 뭐가 있죠? 거기도 대가 아닙니다. 봉인데 수많은 곳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제가 서울시민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이 올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온 게 아니고 문화를 사랑하고 우리 조상의 어를 존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의 제자들이 반수가 넘었습니다. 절대로 친일 사학이 아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다. 증명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은 120%는 여러분은 민족의 파격자가 될 것이요. 그래서
배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도 무식하지만 공부를 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박사가 있습니다. 박사는 뭘 합니까? 내가만 했지. 나라에 가는 것, 우리 백사에 가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습니까? 그게 교수고 박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이 산 이름 찾는 것은 제 소명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할 수 없이 유보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 때나 다시 보완해서 가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박수 한번 줘요. 그러니까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을 제가 뭐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하루아침에 강북 문화예술회관을 바꿔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함께해서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과 함께해서 이런 일들을 꼭 성공해낼 힘은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각산 기술 의학 선생님, 의학 선배 선생님, 이준 열사 20여 분이 계시고 그리고 사회부 국립묘지 영령들이 계십니다. 제일 서러운 분들은 광복군 합동묘소에 17분입니다. 지척전 장군이 국립 저쪽으로 가셨고 17분이 계시는데 보통 15에서 25 정도 전부 주변의 가족도 분들이 서럽게 거기 지금 묻혀 계십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곳에 가면은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2007년에 정부에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근데 돈을 주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신문에 조선일보와 신문에 봉분이 광복군 합동묘소 봉분이 비가 와서 전 흘러내리는 걸 사진 찍어서 신문을 냈더니 바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시고 돈 받아가라고. 그래서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강북구의 순례길, 둘레길이 아니라 순례길을 11.2km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봉분도 다시 말하면 특히 안중근 선생 따님이 안현생 선생이 아카데미 하우스 안에 계신데 그 수많은 아카데미 하우스에 오신 분이 한 번도 거기 참여할 분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계시조차 모르는 거지. 그게 우리들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때 철조망이 지금도 쳐져 있습니다만 잡초, 길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바로 순례길이 좋아져서 인기가 있으니까 국립공원에서 둘레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국립공원 비상임 이사를 2년 했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74km를 전체를 한 바 있어서 지금 아주 훌륭한 코스인데 그때 제가 이거 시작할 때는 우리 국민들도 거의 알지 못하고 고맙다는 소리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순례길 둘레길 때문에 우리 동네 오십니다. 그분들이 솔밭공원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연락을 만날 때 우이동에서 만나자, 솔밭공원에서 만나자, 마을버스 1번 아카데미 와서 이렇게 돼서 많이 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누구 한 사람이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고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나치기만 하는 둘레길에 있는 샀지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세계 만방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얼을 살리기 위해 피와 땀과 고통 속에서 실험하셨던 선열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곳 37번의 역사며 4.19 국립묘지를 포함해서 36만 평을 국립순례공원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역사의 문화 중심지로 민족의 성지로 만들고 싶은 제 꿈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많이 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함께 하면 저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36만 표입니다. 이 구상은 제가 문화원장하던 1996년에 만들어놨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300을 만들면서 여기 계신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보다 기도가 세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통화를 못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스님들은 직접 통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만들어진다면은 지금 순례길과 국립순례공원이 만들어지면 세계 최고의 명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1119년 3월에 의암 선병 선생님을 비롯해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를 대표하시는 33일인 독립선언문을 비춰온 것이 바로 우이동 천도교 봉안관입니다. 1912년 의암 선병 선생님께서 7년 동안 전국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독립정신을 고취시켰고 인쇄기술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드디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3.1운동의 태극기 횃불을 들었습니다. 일본에 빼앗긴 어를 되찾기 위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총칼 앞에서 맨몸으로 저항해서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를 세계로 전파해서 300년 영국 통치와 인도의 3억 5천만 명이 해방되었으며 중국에서도 오사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왜 삼각산 기슭에서 독립선언문이 기초되었을까요? 왜 수많은 애국자들이 자기 고향도 아닌 이곳에 함께 묻혔을까요? 그리고 4.19 영전들이 지금 300명이 묻혀있는데요. 왜 여기에 묻혀있을까요? 바로 삼각산이 우리 민족의 영산이고 조선족 그때까지 단군 제례를 지냈고 제가 문화원장 하던 19년 전부터 단군 제례를 이곳에 올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우리들이 함께했습니다. 돌아오는 2015년 3월 1일 제2 3.1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삼각산과 백악산의 어를 살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오늘이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백악산은 바로 청와대 뒷산입니다. 제가 구청장 하면서 두 대통령 할 때 청와대 갔을 때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대통령댁에 우리들이 이곳 함께 머무는 이곳에 바로 뒤가 백악산인데 일본 사람들이 북악산을 바꿨고 제가 모시고 있는 삼각산을 일본 사람들이 북한산을 바꿨는데 북망상천의 북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대통령께서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누구 하나 매너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강북구에 얼마 돈 달라고 다 적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얘기를 하니까 매너한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도와준다고 하더니 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합니다. 바로 청와대 뒷산으로 지금 백악산이 못 찾고 슬프게도 북악산으로 남아있음을 우리들은 다 함께 슬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하신 분들이 기독교, 불교, 천도교, 유림, 대종교, 천주교 등 존경받는 종교계 인사들과 문화예술계와 그리고 교육계 그리고 우리 민초들이 함께하여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등불을 올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림 말씀입니다. 이번 12월 6일 토요일 공항각에서 오전 9시에 순례길 탐방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 탐방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바처럼 순례길을 기획하고 개발하셨던 김영풍 박사님께서 직접 인도하면서 이곳에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알려주시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다시 없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와서 좀 보고서 느끼고 이것을 우리가 이 어를 살리는 그리고 어를 기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 지역을 이 지역에 묻혀져 있는 이 모든 선현들의 이 발자취를 우리가 젊은이들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많이 더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300월 첫 번째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있기까지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해 주신 불교, 기독교, 천도교, 천주교, 유교 등 종단의 어르신들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사 후에 인근 식당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회비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회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식후에 이제 요 앞에 나오셔서 이제 함께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라면 저거 나오죠. 네. 모두 앞에 나오. 행복이하면 활짝 하세요. 활짝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잠시만요. 다시. 행복이 아,